네무로에서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8월 말인데요. 덥기는커녕 이제 쌀쌀할 지경이라 외투를 챙겨올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조식을 제공해줬어요. 5,400엔의 이 정도 퀄리티의 조식이라니 진짜 감개무량할 따름이네요. 재밌는 건 밥 해주신 사장님이 미국 분이세요. 오리건 출신이라는데 일본 분과 결혼하셔서 일본으로 네무로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여간 밥을 먹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서 도착한 네무로요. 쿠시로행 회송열차인 하나사키는 11시 12분에 있는 단 한 대뿐입니다. 8시 27분 출발하는 보통 열차를 타도 어차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같아서요. 이왕이면 네무로에서 조금 더 늦게까지 느긋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용할 패스는 흔히 HHP라고 부르는 홋카이도 동일본 패스. 11,530엔으로 7일간 홋카이도와 동일본 권역의 보통 열차를 마음껏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연중 판매하는 물건은 아니라서요. 발매 시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하여간 패스를 끊고 시간이 남아서 들린 네무로 시청.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곳이에요. 뭔 놈의 관광을 시청으로 가냐 싶겠지만 이런 시골 동네에는 가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 관광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남의 동네에 있는 시청에 들어가는 거는 역시 조금 어색하네요. 새로 지은 청사인지 내부는 상당히 현대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데요. 저는 착각해서 전망대인 줄 알고 구내식당에서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구내식당도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건 아닙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부끄럽네요. 근데 왜 구내식당에 망원경이 있는 건지는 진짜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전망대를 보고도 여전히 시간이 남아서 네무로시에 있는 한 끽차점에 들렸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에스컬럽? 에스카로프,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동네 사람들은 에스카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어원은 불어로 얇게 썬 고기를 뜻하는 에스칼로프라네요. 에스카는 배는 고프고 시간은 없는 어부들을 위해 빠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써 네무로 시내에 위치한 양식점 몽블랑의 셰프가 1963년 고안해낸 일종의 패스트푸드입니다. 개발 당시에는 나폴리탄 스파게티 위에 슈니첼처럼 얇게 튀긴 돼지고기 커트릿을 얹고 데미글라스 소스를 끼얹은 음식이었다는데요. 이런 레시피는 시간을 거치며 변화를 겪었고 당초에 나폴리탄에서 케첩 볶음밥으로 거기서 또 버터라이스로 바뀌며 현재는 버터라이스를 이용하는 쪽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버터라이스를 이용한 에스카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에스카와 바나나 밀크쉐이크를 주문해봤어요. 조합만 들어도 알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맛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입니다.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쓴 요리다 보니까 살짝 묵직한 감은 있는데요. 조식을 그렇게 먹고도 다 들어가는 그런 맛이었어요. 버터라이스에 흩날리는 밥알과 얇아도 고기 식감은 확실한 커틀릿의 조화가 참 좋습니다. 에스카를 다 먹고 역으로 돌아오면 오늘 탈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そうですか。左側だけ。左側です。はい。 진행 방향의 왼쪽 좌석은 지정석이라는데요. 승차율도 높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 좌석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왼쪽 좌석에서는 바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지정석권을 따로 사더라도 바다를 보시겠다 하면은 지정석으로 가시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자유석에 앉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석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게 이게 숲이 보이는 뷰라서요. 사슴이나 각종 야생동물들을 보기에는 더 좋고요. 그리고 늪지대나 호수를 지나갈 때도 잘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취향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안개가 껴서요. 바다는 잘 안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여기는 차나이역. 이곳에서 출발해 아케시역으로 향하는 길에는 백한베우시 스번이 위치해 있습니다. 백한베우시 스번은 1993년 아케시와 함께 람사르 조약에 등록된 습지예요. 백한베우시는 갈대와 사초로 뒤덮인 저지대와 꽃무릇 등의 식물을 볼 수 있는 고지대로 나뉘는데요. 그중 저지대 스번의 모습을 창밖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끝없이 펼쳐진 스번의 모습이 참 홋카이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튼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감상하는 것도 지겨워질 때쯤이면 쿠시로 시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도착한 쿠시로역. 다음에 탈 열차가 반대편에 보이네요. 바로 쿠시로스본 노롯코호입니다. 1989년부터 운행 중인 관광열차로 네무로 본선의 쿠시로역에서부터 세모 본선의 토로역까지를 느릿느릿 운행하며 차 내에서 쿠시로스본의 모습을 가이드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요. 인기 있는 관광열차답게 차내는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제 자리는 시야가 상당히 별로였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무들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제 슬슬 반대쪽 창밖으로 쿠시로스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켓몬스터 DP에서 등장하는 데스초원의 모티브가 된 곳이에요. DP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신호지방의 배경이 된 곳이 이곳 홋카이도라서요. 들판시티의 모티브는 쿠시로, 지나온 네무로는 물카시티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데스초원을 달리는 퀴코의 모티브도 바로 이 샘모 본선을 달리는 열차예요. 여튼 각설하고 여기는 쿠시로 강인데요. 카약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손을 흔들었어요. 열차는 이곳 토로역까지만 운행합니다. 예전에는 카와이오 온센역까지 운행했었다는데요. 올해는 단 하루만 카와이오 온센까지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서요. 대합실에 차려진 작은 카페에서 홍차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의 철도사랑이 엿보이는 앤티크한 카페네요. 카페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반대편 승강장으로 갑니다. 토로에서 종점 아바시리까지의 소요 시간은 2시간 34분. 그동안은 꼼짝없이 보통열차에 몸을 맡겨야만 합니다. 셀모 본선에는 특급도 쾌속도 없고 간격 정차하는 보통열차만 운행 중이거든요. 아, 이건 진짜로 생각만 해도 허리가 욱신욱신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뭐 그래도 도동답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발군이라서요. 그럭저럭 견딜만은 했었습니다. 열차의 브레이크음이 울리고 저 앞에 아바시리역이 보입니다. 아바시리는 홋카이도 동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근대 일본에서 가장 악명 높은 형무소가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포켓몬스터 DP 속 장막시티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여기는 오늘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우선 지금은 반대편 승강장에 도착한 세키오쿠 본선의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열차가 출발하니 시간은 벌써 5시 반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동부지방이다 보니까요. 해가 다른 곳보다는 빨리 떨어지는 편입니다. 창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열차를 타고 1시간 30분에 더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오늘의 종착역인 루베시베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목적지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버스를 타고 20분가량 이동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 탈 버스가 반대편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상당히 껌껌한데 숙소가 어디지? 숙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거 같은데? 이건가 본데? 마침내 여기가 오늘의 목적지 키타미시 루베시베초의 온네유 온천마을입니다. 오래전부터 아이누인들이 땅에서 솟아나는 온천을 이용하기 시작하여 1899년 어디로 상업적으로 들어가? 개발, 그래서 아, 현재까지 여기다. 이르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제일 온천가입니다. 여기다.
엄청 낮다. 불이 안 켜지는데. 으악. 우와. 되게 오래된 방이네요. 와, 이런 전화 아직도 있어? 와. 아니, 방이 무슨 문화유산인데요? 이 정도면? 이것도 전등도 땡겨서 키는 거고, 이거 진짜 오래된 할머니 집에 있던 건데. 쉽지 않다, 진짜. 밤에 찍은 부분 영상이 날아가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방 상태는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바닥 얼룩과 먼지, 벌레 시체는 기본이고요. 방에서 이상한 쩐내가 나서 방 교체를 부탁드렸는데요. 오늘은 만실이라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복도에 문이 열린 채로 있는 빈 방들을 제가 분명히 많이 봤는데 말이죠. 분명히 공식 사이트에서도 구글 리뷰에서도 이 정도 상태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최근 리뷰가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숙소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포기하고 편의점이라도 가볼까 해서 마을로 나왔는데요. 건물의 70%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폐건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성수기에만 영업하고 있거나 쇠락한 온천가라 그런지 사람들이 떠난 것 같았어요. 호텔의 경영 상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온천이 딸려있는 숙소라서 온천도 들어가 봤는데요. 원천 100%에 상당히 뜨거운 탕이었습니다. 조금 좁긴 했지만 괜찮은 편이었어요. 다만 특이한 성분이 없는 단순 온천이라서요.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뜨거운 탕에 몸을 지지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